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고 또 어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스닥과 국내 증시에 큰 급등이 나왔었고 또 지난주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었고 또 FMC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굵직한 이슈는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남아있는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요. 지금 참석 국가 중에 러시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빈살만 방한 시점을 앞두고 한 이쯤 되겠죠?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어제 많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저는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네이버까지 플랫폼 기업을 1순위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카카오는 15%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도 20% 상승이 나왔었죠. 또 네이버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우선 카카오 그룹주는 사실 어제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 이슈가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올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이 물론 많은 업종들이 있겠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 속도 조절 가능성 그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낮은 CPI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업황도 충분히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가가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좋은 재료를 플러스라고 볼게요. 반면에 부정적인 재료를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이런 플러스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의 재료가 더 이상 나올 크기가 줄어들 때 그때도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카카오 그룹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이 두 개의 종목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 음의 크기 그게 많이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재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났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또 정점론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때마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업종들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슈에 따른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이 플랫폼 기업이었고 이게 조금은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상승률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무작정 따라잡기에는 저는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은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들어본다면 자, 특히 카카오 그룹주 이 종목들은 지난 2021년 대비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당시에는 이 종목이 다이아로 보였다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이아가 아닌 좋게 본다면 금이나 은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었다는 것을 시장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39,000원 정도? 39,000원이 공모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 온다면 상당한 매물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저라도 제가 카카오뱅크 직원이었다면 공모가 근처까지 왔을 때는 일단은 털고 보자 그런 심리가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빚을 내서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저점일 때는 우리 사주로 투자했던 평균 손실 금액이 3억 가까이 되었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최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한 차례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단기간에 10만원 이상을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절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 당시에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떨어져 나왔었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지주사 역할로서 변모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지금은 단지 많이 떨어졌던 위치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에 큰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카카오그룹주 모두가 과거와 달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점은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많은 매물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한 차례, 올해 2분기쯤, 그때도 한 차례, 이번에 6월쯤 3번 정도 주봉상 22평선 여기를 터치를 했었지만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또 주봉과 맞닿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위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로 주봉상 22평선을 여러 번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차례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또 단기간에 급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다음 주에는 일정 부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22평선을 지금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과거하고 달리 조금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수급을 보면 자,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이 돋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 여전히 카카오 그룹주는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보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하고 어제는 플랫폼 기업을 많이 매수하긴 했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의 연속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도체나 2차전지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마찬가지로 보면 아직까지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연속적인 수급이 조금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섣불리 따라붙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봉상 22평선하고도 맞닿은 위치인 만큼 항상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종목과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외국인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자, 1000억 이상을 매수했던 종목이 전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삼성전기도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여전히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업종들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은 내가 급하게만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포함이 되었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어요. 우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금요일에 한 차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연속성을 보여줄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이 카카오 그룹주하고 네이버 물론 외국인은 두 업종 모두 크게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더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우선 네이버는 금요일에 1,000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반면에 카카오는 630억, 또 카카오페이는 90억, 카카오뱅크는 190억, 이렇게 조금은 규모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패턴을 보면 연기금이 금요일에 230억을 매수했거든요. 반면에 카카오는 140억, 또 카카오페이는 10억, 오히려 카카오뱅크는 순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조금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밸류에이션으로 쳐다봤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서 볼 수도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카카오 그룹주를 다이아몬드로 봤었다면 최근에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도 있었고, 또 카카오뱅크는 끊임없이 고평가 논란이 번지면서 더 이상 다이아몬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 충분히 그 가격대 전후로 해서 많은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서 기관이 네이버 쪽에 많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과연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바뀔 수 있는지, 혹은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